어느 고요한 오후 그녀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조금의 돈일 뿐인데 뭐 그리 고민할 일이냐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작지만 큰돈 한 줌이 40년 지기 친구의 차가운 침묵으로 돌아왔고, 한때 그녀를 엄마라 부르던 사람은 이제 원망과 터무니없는 요구만을 남겼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비밀 하나. 그 비밀은 무거운 짐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혹여 그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할까봐, 남은 생을 혼자 맞이하게 될까봐 그녀는 두려웠다. 그렇게 작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여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혈연의 정, 선의, 그리고 침묵마저도 생각보다 큰 대가를 요구하는 길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도 결국은 마주하게 된다. 인생의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진실들과. 노년이 되면 우리는 종종 이름 모를 불안을 품게 됩니다. 바로 외로움, 관계의 공백, 그리고 특히 금전관념과 소비방식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친구와의 유대를 잃을까 두려워 흔쾌히 마음도 지갑도 열어 옛 인연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유대를 지속시켜줄까요? 아니면 조용히 재정과 자존심을 다가가무는 짐이 될까요?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노년에는 친구에게 과도하게 돈을 쓰면 안 되는가? 그 이면에는 오직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는 파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적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노년의 수입은 대부분 연금, 보조금 또는 오랜 노동의 결과로 쌓인 저축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정기적인 월급이나 수입 증가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식사, 선물, 심지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기 싫어서, 평생 이어온 우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간단한 개인 소비를 하고 싶을 때 그들은 곧 돈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식에게 손을 내밀거나 전기세나 장 보느라 머뭇거릴 때의 무력감은 말없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친구에게 지나치게 돈을 쓰는 것은 관계의 의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돈을 써서 모임을 유지하면 나중엔 진심이 돈으로 계산되고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돈 쓰는 사람은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더 이상 돈을 쓸 능력이 없게 되면 과연 친구들은 남아있을까요? 현실은 때로 가혹해서 많은 노년이 돈으로 유지한 관계가 허상임을 깨닫고 우울해집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친구들과 식사하고 모이고 선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아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절이 필요했지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줄수록 우정이 지켜질 거라 믿었지만 진정한 우정은 돈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자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나친 소비는 노년의 자립 가치를 흐립니다. 노년은 쉬는 시기 저 너머 자립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습관이 생기면 혼자 있기에 허전함을 느끼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지출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자립적인 사람은 타인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되 그 존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떤 사람들이 없어도 일상을 즐길 줄 압니다. 필수적 지출과 무분별한 초대를 구분할 줄 알고 나눔과 과잉의 경계를 압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의 지속은 돈이 아닌 공감, 나눔,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고가의 선물이나 성대한 모임이 아니라 안부 문자 한 통, 조용한 대화 한 번, 위로의 손길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에는 비싼 지출로 사람을 붙잡기보다 공원 벤치에 앉아 차 한 잔 나눌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훨씬 큰 가치를 지닙니다. 노년기의 친구는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기반한 우정은 결코 제대로 된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은 돈이 아닌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견디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돈을 빌려가거나 선물을 기대하는 친구에게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 재정,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단호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스스로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고 월 지출을 계획하며 건강, 개인적 필요, 긴급 상황을 위한 적절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알면 관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자신과 타인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립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모입니다. 노년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으로 길러진 관계로 가득 찬 가볍고 의미 있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할 돈이 있다면 우선 자신에게 쓰십시오. 건강, 기쁨, 평화를 위해. 그래야서야 이름 없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친구는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기반한 우정은 결코 제대로 된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은 돈이 아닌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견디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돈을 빌려가거나 선물을 기대하는 친구에게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 재정,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단호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스스로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고 월 지출을 계획하며 건강, 개인적 필요, 긴급 상황을 위한 적절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알면 관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자신과 타인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립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모입니다. 노년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으로 길러진 관계로 가득 찬 가볍고 의미 있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할 돈이 있다면 우선 자신에게 쓰십시오. 건강, 기쁨, 평화를 위해. 그래야서야 이름 없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언은 자존심을 지킬 것. 돈 때문에 자신의 품위를 희생하지 말 것. 어떤 이들은 관계를 붙잡기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 서류를 맡기거나 연금 적금을 깨는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마워하겠지, 나를 좋아해 주겠지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전 재산을 잃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선의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감정과 경험을 나눌 것. 외로움이나 이용당한 기억,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쓴 과도한 지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의 지역 커뮤니티 모임 등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이른이 넘었다 해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노년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나치게 배려하고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리한 지출을 해왔다면 이제는 달라질 때입니다. 개인 예산을 다시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조언은 자녀와 손주에게 인간관계와 돈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칠 것. 노인 세대는 후대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검소하게 살고 감정을 물질보다 소중히 여기며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고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런 삶을 배웁니다. 당신이 지출이나 친구 선택에서 실수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후세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받는 시기가 아니라 지혜와 인격을 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조언은 자신의 가치를 남을 위해 쓰는 돈으로 판단하지 말 것. 당신의 진짜 가치는 미소,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함, 귀 기울여 듣는 눈빛,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많은 돈을 쓴다고 해서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밥을 사야만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다움으로 충분합니다. 진솔하고 소박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돈 한 푼 없어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노년기는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것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곁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함께할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명하게 지출하고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결국 노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머니 속의 돈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침묵 속에 영원히 묻혀버린 말도 있다. 노년은 사람들이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시기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할 것 같은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잘못된 신뢰로 인해 쓰라린 교훈을 배우게 된다. 그 교훈은 바로 개인적인 비밀을 지키지 못한 대가다. 박씨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은 어르신이다. 도심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한때 교사로 일했으며 온화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평판이 좋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조용히 살아가며 주로 나무를 가꾸고 책을 읽고 같은 동네의 노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새로 이사온 60대 초반의 여성 손씨 할머니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에 회계사로 일했으며 자주 그의 집에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책을 빌리고 때로는 전통 음식을 해다 주기도 했다. 그녀의 관심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년의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믿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재정 이야기, 소비 습관, 은행 계좌 번호, 아내 제사를 위해 따로 모아둔 적금 얘기까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계좌가 텅 빈 것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창피함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교양 있고 모범적인 노인으로 보였기에 단지 조금의 감동에 이끌려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 씨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노년층은 세대 간의 간극, 기술의 발전, 사회 변화로 인해 점점 고립되고 있다. 이로 인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며 그 욕구는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한다. 외로움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누군가가 단지 몇 마디만 귀 기울여 들어줘도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과거와 현재를 죄다 털어놓게 된다. 심지어는 원래 비밀로 간직했어야 할 것들까지. 개인적인 비밀이란 단순히 은행 계좌 비밀번호나 통장 잔액 같은 것이 아니다. 유산 정보, 가족 간 갈등, 과거의 상처,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속사정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뢰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가식적인 친절을 보이는 이들에게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버린다. 부산에 사는 어느 할머니는 아들, 도학에 빠진 막내 아들과 살다가 여러 번 집 명의를 바꾸라는 강요를 받자 작은 월세 집으로 혼자 이사했다. 그녀는 매일 공원에 나가 다른 노인들과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근처 경비원으로 일했던 한 남성이 그녀에게 점심을 사주며 다왔고 외로운 자신의 삶을 토로했다. 그녀는 감동받았고 말년에라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복이라 여겼다. 그녀는 약한 마음에 자신이 손자에게 주려는 땅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을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은 위조 서류로 불법 명의 이전되었다. 그녀는 자산의 손실보다 무너진 신뢰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순진했을 줄은 몰랐어요. 왜 노년층은 이렇게 쉽게 비밀을 털어놓게 될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오랜 외로움은 강한 연결 욕구를 낳는다. 매일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하게 된다. 둘째, 사람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남아있다. 이전 세대는 이웃과의 정을 중시하며 살아왔고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 느낌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변했고 사기 수법은 점점 정교해졌다. 누군가는 감정을 연기하며 노인을 무장해제시킨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 많은 노인들에게 OTP나 이중인증, 은행사칭 등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다. 단지 통장 사진 한 장, 몇 마디 사소한 말만으로도 자산이나 신원이 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그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아니라 그 후로 입을 닫는다는 점이다. 자녀나 손주에게 말하지 못한다. 책망받을까봐, 폐가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참고 속으로 자책한다.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하다니 창피하다. 바로 그 침묵이 그들을 더 외롭게, 더 아프게 만든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면서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 공유와 비밀 누설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인생 이야기, 감정, 생각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 부동산 서류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서명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신중해야 한다. 원칙은 이렇다.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족 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말해야 한다면 변호사나 법적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 둘째, 거절하는 기술을 익히자. 누군가가 너무 깊게 파고들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자. 이건 제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필요할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비밀은 당신의 것이고 지킬 권리가 있다. 셋째, 만약 당신의 가족 중에 노인이 있다면 자주 대화하고 감정을 물어보자. 단순히 병이나 식사에 대한 안부만이 아니라 마음은 어떤지, 외롭지는 않은지를 묻자.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낯선 이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 그들의 속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자. 그래야 그들은 위험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비밀을 지키는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기 위해서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 존엄,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일이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언제 무엇을 말할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약한 게 아니라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아픈 상처는 어쩌면 외부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무심함과 이용, 그리고 가슴을 찢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와 조부모들은 황혼기에 이르러서도 후회와 자책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식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소비하고 결국 등을 돌릴 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 자신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과부나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집을 지키기 위해 여러 허드레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그녀는 혼자 남아 연금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딸은 멀리 시집을 갔고 막내 아들은 자주 직장을 옮기며 백수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확실해. 투자만 잘하면 크게 벌 수 있어. 더 이상 아내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은 엄마밖에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없어. 나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노후를 대비한 적금이 있었고 많지는 않지만 아플 때 남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엄마면서도 한번 도와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엄마야? 결국 그녀는 모든 적금을 깨고 아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종종 연락도 하고 아내가 만든 반찬이나 과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웃의 말로는 아들이 투자에 실패하여 지금은 처가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 할머니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찾아갔지만 손주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세요. 닫힌 대문 앞에 서서 그녀는 손수잠 목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손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 쓰면 지우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노년층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이고 조부모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빌리는 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니까 도와줘야 하고 줘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주는 사랑이 명확한 약속 없이 진행되면 결국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한때 회계사였던 한 노인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돈 관리법을 가르쳤지만 내 자식에게는 가족의 돈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지 못했다. 자식은 카페를 차린다고 돈을 빌렸고 실패하자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뭐가 걱정이세요? 나는 돈이 걱정이 아니라 더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게 두려웠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식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은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경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우선이 되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를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단순한 교환수단이 아니라 노동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해 원칙 없이 행동하면 결국 양쪽 모두 상처를 입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돈을 빌릴 때 나는 아무 문서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기억할 거라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약값이 필요하다고 하니 자식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요. 내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는 보답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호의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존중받지 못할 때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노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직함과 책임감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혈연이란 이름 뒤에 숨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라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상환 시기 혹은 간단한 문서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둘째,
본인만 아는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그 금액이나 존재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위급한 순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필요하다면 안 돼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요구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감사와 책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도와준다면 자식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돌려주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부모가 말년에는 자식 때문에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것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 질문하는 것, 명확함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노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유롭고 안전하며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할 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호의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존중받지 못할 때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노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직함과 책임감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혈연이란 이름 뒤에 숨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라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상환 시기 혹은 간단한 문서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둘째, 본인만 아는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그 금액이나 존재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위급한 순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필요하다면 안 돼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요구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감사와 책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도와준다면 자식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돌려주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부모가 말년에는 자식 때문에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것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 질문하는 것, 명확함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노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유롭고 안전하며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반면 어르신들이 아무 말 없이 내어주고 두려움 속에서 견디며 가족의 무관심 앞에 침묵해야 할 때 그 상처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평생 지켜온 자존감에 금을 가게 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원망받지 않는 사회, 자신의 돈을 지킨다고 해서 이기적이라 불리지 않는 사회,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회.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의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평생 힘들게 쌓아온 것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주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젊은 세대라면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무책임이나 무관심 혹은 책임 회피의 핑계로 삼지 마세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친절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너무 늦은 후에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도록. 혹시라도 돈 문제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다시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노력,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오랜 시간 동안 이해받기를 기다려온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재가 우리가 더 따뜻하게, 더 고마워하며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년은 슬픔으로 가득 찬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자유롭고 사랑받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장. 더 이상 희생할 필요도, 눈물을 숨길 필요도,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인생의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가족들과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주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이해, 경계를 지킨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쌓아 올린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